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쟁의 전환점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리티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집단 학살이라니요. 그래도 이게 알려져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네. 이제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병력을 빼고 있는데 그러면서 키이우 수도 인근의 도시에서 병력을 뺐더니 거기서 집단 민간인 시신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만 400여 구, 특히 부차라는 곳이 참혹합니다. 영상으로도 공개됐는데 거리 곳곳에 시신이 흩어져 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옷이 벗겨진 시신도 보입니다. 집단 매장터로 보이는 길이 14m 구덩이도 발견됐는데 안에는 포대에 쌓인 시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참혹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정작 자신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거 연출한 영상이라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은 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이 지난달 19일에 찍힌 부차의 한 도로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차와 시신 보이죠? 이번에 발견한 곳과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다음 화면, 버려진 차 2대 앞에 시신 보이는데 역시 3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의 부차 점령 기간에 민간인 시신들이 생겼고 이후 수주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Вже є інформація про те, що у Бородянці та деяких інших звільнених містах кількість жертв окупантів може бути ще більшою. У багатьох селах 이 민간인 학살 정황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제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겠죠. 백악관이 이번 주 안으로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재무부는 이미 벌써 미국 은행에 보관한 달러로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동안 달러 이자 송금만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달 국채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완전히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상환 못하면 디폴트, 사실상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 부도, 러시아의 디폴트. 그런데요, 사실 뭐 이제 잃을 게 없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디폴트를 낼 수도 있다. 저희가 예전에 ET에서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금융 제재 무의미하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를 제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될 텐데요. 환율 그래프인데요. 전쟁 초기, 제재 초기에 환율이 치솟죠. 저게 환율이 루블화가 폭락한다는 얘기인데 저게 지금 보시면 다 내려왔습니다. 네. 다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루블화 가치를. 왜 저러냐? 러시아가 여전히 원유와 가스를 팔아서 달러를 벌 수 있다. 그래서 루블화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 수입이 올해 3분의 1 정도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제재는 키를 EU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추가 제재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AP통신은 석탄 수입 금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 미국의 CNBC 방송은 사치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철강, 항공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지금 계약된 에너지 물량 포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민간인 학살 소식이 확실히 그 추가 제재를 부르는군요. 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벌써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했고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오판했다라면서 칠러 행보를 후회한다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평행 이론을 한번 제시해 보면요. 8년 전으로 돌아가면 푸틴이 크림반도 손에 넣을 때 당시입니다. 당시에도 유럽은 제재 미온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게 같은 해 7월에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돈바스 지역에서 격추되면서입니다. 그 지역 친러 반군이 격추한 걸로 추정되는데 당시 반군 민병대 측이 무전으로 뭔가 격추시켰다라고 말한 게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민항기 격추로 3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숨지면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모두 제재에 참여합니다. 이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고공행진하던 유가까지 연말쯤 떨어지자 거의 경제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1인당 GDP를 보면 소련 붕괴 때처럼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2, 3년간요. 아직도 그 전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했고요.
평행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8년 전 2014년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민간인들을 사냥하듯이 총격을 했다는 얘기부터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부차에서 발견된 학살의 증거, 이번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러시아가 자기 나라 경제와 맞바꾼 이번 전쟁을 과연 언제까지 할까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